취재를 다니다 보니 개나리, 수선화 등 봄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 싶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지난 후 당진시대와 이번 후 당진시대를 보면 당진과 당진 인근 서산, 예산, 태안 등 봄나들이를 가면 좋을 곳들이 소개됐는데요.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참고하셔서 지역 인근에서 봄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브리핑에는 봄처럼 산뜻한 조명희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취재팀장 김예나, 이마연입니다. 네, 부장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매번 하는 인사인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 갔다가 또 우리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둘째 언니 네. 가족들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언니랑 형부가 그 조카들하고 같이 와서 면천 두견주도 맛보여주고 또 사돈들께 드릴 두견주도 사주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3대 명주 중에 하나인 두견주가 당진 면천에서 나는 거고,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김 기자는 그 취재 잘했어요. 되게 네. 막걸리 먹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던데 취재 잘했나요? 아니에요. 네, 취재 열심히 했고 생각보다 네.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봐가지고 네. 좀 한 2시간 이상을 이제 행사장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말에 열심히 또 일하고, 그렇구나. 요즘에는 또 홈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거에 좀 재미가 들려서 유튜브 보면서 그런 운동도 하고. 근데 다리 다쳤잖아요. 네, 다리도 다쳐가지고 다시 또 방기부스를 해야 하는 또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주간의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장님, 부곡공단 집안 침하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초에 최초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부곡공단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집안이 침하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뭐 건물이 기운다든지 뭐 벽면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일전에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네.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진시의 그 한전이 더 이상 그 전력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사 중단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공사 중단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2월 19일 날 공사를 중단을 했었다가 최근에 밤 10시에 갑자기 공사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말 비상이 걸려서 한전 그 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몸으로 그 장비 투입을 막고 이러는 실갱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3일이었고요. 새벽부터 저도 현장에 취재를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그 현장을 취재를 했는데요. 한전에서는 일단 여기를 이제 계속 물과 갯벌, 흙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수 공사를 하겠다. 라는 입장인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 왜 지금 이 집안 침하 현상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다. 원인을 규명하고 방수 공사를 해라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에 부곡공단에서 이제 싱크홀이 생겼다고 해서 저도 급하게 현장으로 이제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무척 심각했습니다. 맞아요.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이제 전력구 공사가 원인이라고 지목을 하지만, 네. 이제 한전 측에서는 공사와 무관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주세요.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네.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1위라고 나타났는데요. 네네. 당진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맞아요. 내용들이었나요? 그 현대제철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죠.
작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제철이 전국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쨌든 전국 1위가 되었고요.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2만 1,849톤을 배출했던 것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2만 3,292톤. 그래서 총 1,400톤 정도가 더 2018년도에 더 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국 1위가 됐고요. 근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제 성명을 내고 좀 규탄을 했던 것은 뭐냐면 2017년도에 현대해철이 자발적인 감축을 하겠다. 40%까지 2016년 대비 40%까지 자발적으로 감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좀 당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 좀 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대해철 같은 경우에는 연간 조강 생산량이 1,200만 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포스코 광양제철소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비해서 적고 연식도 사실 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좀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에 대해서 현대제철은 어떤 입장인가요? 현대제철에서는 사실 이 환경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까지 원래 당초에는 202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2021년까지 1년을 좀 더 늘리는 대신에 50%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뭐 환경 투자를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700억을 더 투자를 해서 총 5,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에서는 총 24개소의 TMS를 운영하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서 감축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매일 아침 날씨를 보면서 사실 기온보다 미세먼지 지수를 먼저 살필 정도로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데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김예나 기자가 전해주세요. 지금 교로리와 난지섬 일대에서 사실 겨울철에 자연산굴이 되게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새에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자연굴은 겨울철 어항기 때 이제 어민들의 주 어업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업인들은 지난 2016년 이제 당진 화력 90호기가 건설된 이후 급격하게 굴 생산량이 줄었다면서 해양 생태계 변화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몇몇 어업인들은 양식을 통해 굴을 생산하고 있지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해서 대다수의 어민들은 굴 채취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굴이 갑자기 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민들은 어떤 거를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죠?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이제 당진 화력 90호기 증설이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당진 화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화도 일대 김양식에 쓰이는 그 차염소 나트륨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차염소산 나트륨이 그 락스보다 더 센 화학약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구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어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3, 4년 전부터 네. 굴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점이 당진화력 90호기 준공 시점하고 좀 맞물리는 거죠. 네. 국화도 김양식은 언제부터 했었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역학조사를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민들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당진시에서는 여기에 아예 어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뭐 많이 생산되는 때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현장에서 되게 공분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근데서 또 당진 씨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우선 당진 화력에서 자체적으로 올해 착수하겠다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네네.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당진 시에서도 지난달 수산자원 연구소에 조사를 의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좀 당진 시가 이런 환경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생산될 때도 있고 적게 생산될 때도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지역의 생태계를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민들이 마음 편하게 어업 활동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김 기자 그 페이스북에서도 봤는데 당진에 되게 예쁜 아기자기한 캐릭터 샵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지난주 주말에 이제 조카가 당진에 와가지고 어디를 같이 돌아볼까 하다가 막 구경하다가 이곳을 발견을 했어요. 바로 이곳은 구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레비톨이라는 키덜트 샵인데요. 우선 키덜트라는 단어는 어린이를 뜻하는 키드와 어른을 의미하는 어덜트의 이제 합성어. 네네. 그래서 키덜트라고 하고요. 아이들과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이라는 그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키덜트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여러 도시에도 키덜트 샵이 많이 생겼고 또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했는데요. 네네. 현대인들이 좀 키덜트 문화를 통해서 우리 바쁘고 이제 각박한 삶에서 좀 추억 또 이제 향수도 묻어나는 그래서 또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군요. 그 레비톨이 토끼 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온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레비톨에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레비톨에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갔으면 한다는 의미로 이제 레비톨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합니다. 직접 이 고은빛 대표가 캐릭터도 디자인해서 메모지나 문구류도 만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총 캐릭터를 이게 제작을 해서 디자인한 그 메모지가 한 70여 가지 정도. 솜씨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우선은 다른 소품보다 가장 인기가 좀 많았고 이번에 순성 매화 벚꽃 축제 이제 주말에 하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부스에서 직접 아예 순성 매화 벚꽃을 위한 이번 축제만을 위한 디자인의 벚곰이라고 해서 그것도 판매를 그렇군요. 하신다고 합니다. 벚꽃 축제 가서 좀 유심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무거운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소식들도 전하고 또 이렇게 청년 CEO의 그런 소프트한 인물 기사도 전하고 있는데요. 좀 다양한 지역 소식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 한마디.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나름 만족하는 자연스럽게 또 하면 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아닌가요? 피디님이 웃으셔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도 또 재밌게 또 보셨으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어제 이제 아시다시피 같이 술을 직원들하고 같이 술을 먹었어요. 늦게까지 먹고 얼굴이 팅팅 부은 상태로 나와. 특히 김예나 기자랑 이렇게 녹화를 하면 김 기자 얼굴이 되게 작잖아요. 얼굴이 막 이만하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기구 위원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당진시대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